자, 우선 1번. 지금 솔레노이드 감겨 있는 방향을 보면 어떻게 감겨 있다? 이렇게 감겨 있다, 그지? 그리고 여기서 전류가 올라가잖아. 그러면 이거죠, 지금. 응? 그 소리는 자기력선 방향이 요렇게 되는 거니까 바로 가 지점의 나침반은 요 화살표 방향을 따라야 되겠죠. 맞지? 그래서 1번. 자, 전자석의 세기를 더 강하게, 더 세게 만드는 방법은 1번이죠. 2번을 쓰면 약해지고, 3번도 별 차이, 3번은 차이 없고, 4번, 5번은 극이 바뀝니다. 그죠? 3번, 자기장 안에 놓여있는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 전자기력을 이용하는 게 아닌 것은 저 중에 2번입니다. 다리미는 저항에 의한 열 효과죠. 4번. 자, 방향 한번 잡아봅시다. 지금 기준축 먼저 잡아주고. 전류가 앞으로 나온다. 그지? 자, 앞쪽으로 전류가 나오고 자기장은 아래쪽으로 자기장이 잡힙니다. 그러면 이렇게 잡힙니다. 맞죠? 아니면 왼손으로 전류가 이쪽, 자기장이 이쪽이잖아. 그럼 힘은 저기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쪽으로 힘이 가잖아요. 즉 나입니다. 자, 전류를 반대로 하면 라가 되겠죠. 그래서 1번이 나, 2번이 라. 자, 전동기가 사용되는 거 각자 어떤 거 됐는지 한번 이름 말해봅시다. 스피커는 전동기 아닌데. 스피커에 뭐 도는 거 있냐? 그럼 뭐가 있을까? 이것들이. 자, 그거 조심해야 되는 게 스피커는 여기에 전자석을 두고요. 진동판에 자석을 붙인 뒤에 여기에 들어가는 전류 신호를 교류 신호를 통해서 앞뒤로 전류가 흐르게 만들어 주는 거야. 그러면 이 전류에 따라 여기가 N극도 됐다가 S극도 됐다가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럼 어떻게 돼? 이 진동판이 인력도 받고 청력도 받고 왔다 갔다 하니까 요 앞에서 소리가 나는 게 스피커죠. 전자석을 이용한 거지만 전동기는 아닌 거야. 그럼 전동기 들어가는 거 제일 쉬운 거 뭐야? 선풍기, 세탁기, 건조기, 또 뭐 있을까? 저기 덕트 후드, 부엌에, 환풍기, 에어컨. 맞죠? 이런 것들에 전동기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스피커는 3번은 맞아요. 3번에서는 답이 될 수 있는데 저 중에 스피커만 전동기가 아닌 거야. 알겠어요? 자, 5번. 그럼 5번. 자, 자석에 두 극이 있다.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 자, 이번에도 방향축 잡아봅시다. 자, 일단 전류는 앞으로 나오죠. 자기장은 이번에는 어느 쪽이다? 이쪽이 자기장이지.
그러면 힘의 방향은 위로 가네요. A. 받는 힘을 더 크게 하는 방법. 전류의 세기를 더 강하게 한다. 자기장의 세기를 더 강하게 한다. 혹은 뭐 자기장 속을 지나는 전선의 길이를 더 길게 한다도 가능한데 이거는 뭐 바꾸기 애매하니까 전류와 자기장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자진도 들어갈 준비합시다. 자, 오늘 우리가 수업할 내용은 운동이고요. 이제 운동의 표현, 운동 그래프, 속력이 일정하게 변하는 운동, 자유낙하 운동, 등속 운동, 자유낙하 운동 이렇게 이제 할 건데 전체적으로 요 내용은 중등에서 언급이 되는 건 되게 단순하고요. 식이나 이런 것들을 쓰기도, 식이나 이런 것들을 쓰는 것도 되게 적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생각에 요 파트는 중등 범위를 좀 깨고요. 고등 범위, 그러니까 고1에서 배우는 통합과학 레벨이나 혹은 고2들이 배우는 물리학, 고등 물리학 개념 정도 레벨까지를 가르칠 건데, 내가 이 수업을 하면서 처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늘 수업 중에 선생님이 공식에다가 네모를 치는 공식이 4개가 나올 거예요. 중등에서는 언급이 안 되고 고등에서는 되게 고등 물리학, 고등 역학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그래서 그 4개는 좀 외우세요. 야, 내가 과학 수업하면서 외우라는 소리 처음 하는 것 같지 않냐? 그 손동작을 꼭 따라해서 연습해오라고는 했지만 외우라고만 했다. 지난 시간에 분명히. 근데 이거는 아예 대놓고 말합니다. 공식을 외우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익숙해지면 어떤 장점이 되냐? 지금 배운 걸로 수능 문제까지 풀려요. 그리고 그 공부의 가장 그 배경에는 뭐가 있냐? 여러분들이 중학교 혹은 초등학교 때 배운 수학이 들어있을 겁니다. 시작할게요. 운동, 움직인다. 운동이라는 건 움직인다라는 거고요. 움직인다라는 건 뭔데요? 오늘 이제 배우는 건 움직이는 걸 비교하는 건데, 움직인다라는 것은 뭐가 움직이는 거죠? 움직임이란? 그럼 이런 질문을 해볼까요? 요즘에 이제 다들 핸드폰 있잖아. 핸드폰 카메라는 사진도 찍어지고 동영상도 찍어지죠. 어느 게 더 움직이는 게 잘 보여요? 사진이 잘 보여요? 동영상이 움직이는 게 잘 보여요? 동영상이 잘 움직이는 게 잘 보이죠? 사진은 어떤 거고 동영상은 어떤 거길래 동영상이 더 움직이는 게 잘 보이죠? 사진과 영상. 둘의 차이는 뭔데요? 사진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동영상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뭔데요? 너무 질문을 어렵게 만들었나? 사진은 어떤 걸 보여주죠? 어떤 순간, 사진을 딱 찍으면 사진에 나오는 것은 내가 셔터를 누른 순간, 셔터가 찰칵 열렸다 닫히는 순간에 각 물체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설명해 주죠. 맞지? 동영상은
동영상이란 일정한 시간 동안 내가 뭐 10초 동안 찍으면 10초 동안 찍는 거고 1분 동안 찍으면 1분 동안 찍는 거고 1시간을 찍으면 1시간을 찍는 거겠지? 그 시간 동안에 뭐가 그 화면에 보이는 각각의 물체의 위치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죠. 그러면 어떤 순간에 사진만 찍었을 때는 A가 빠른지 B가 빠른지 알 수 없지만 동영상을 찍어보면 A가 빠른지 B가 빠른지를 비교해 볼 수 있잖아. 맞지? 그런데 여기서 요 문장들을 한번 잠깐 보자고. 자, 일정한 시간 동안에라는 말 자체가 무슨 소리다? 기준이 되는 시간의 흐름,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이걸 우리가 기호로 표시하면 델타 T가 됩니다. 델타는 변화량이라는 소리예요. 위치 변화, 변하는 양. 위치가 바뀌어서 물체가 움직일 때 우리는 그 위치의 변화를 전체적으로 다 계산한 것을 이동거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호로는 델타 S를 쓰게 돼요. 자, 근데 봐봐. 여러분들 초등학교 수학 시간에 나오나? 중학교 수학 시간에 나오나? 그럴 거예요. 비례식을 분수로 쓰게 될 때 기준값은 분모예요, 분자예요? 기준값이 분모로 가고 그에 따른 변화될 수 있는 값이 변수가 분자로 올라가죠. 맞지? 즉 뭐다? 속력을 비례식으로 표현한다면 기준이 되는 게 뭐가 된다? 델타 T분의 델타 S, 시간분의 거리가 되겠다. 그지? 이걸 모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공식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자는 거야. 어떻게? 우리가 배운 수학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잘 봐봐. 일차 함수식이죠. 어디를 지나는 일차 함수지 y는 ax 하면 원점을 지나는 일차 함수다. 그지? 이때 a를 뭐라 그래요? 수학 시간에 배우잖아. y는 ax를 1참수의 식이라고 할 때 a를 뭐라고 부르죠? 왜? 너무 배운 지 오래돼서 까먹었냐? 힌트 3글자. 너무 기초적 개념이라서 까먹은 거야. 우리는 저 a를 기울기라고 합니다. 그죠? 큰일이다. 이거 은근히 문제 풀 때 많이 나오는데 왜냐면 나중에 이게 미분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나는 여러분들한테 미분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개념과 적분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개념을 가르칠 거야. 그런데 미분을 풀라거나 적분을 풀라고는 안 시킬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A를 뭐라고 한다? 기울기라고 하면 기울기는 어떻게 구해요? 함수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한다? 보통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 그러죠. 근데 이게 사실 순수하게 한글을 빼고 기호로만 쓰면 뭐가 되느냐? 델타 X분의 델타 Y가 돼요. 이렇게 적고, 그러고 우리는 가로축을 X축, 세로축을 Y축이라고 부를 때 이 그래프가 이렇게 간다면 요 사이 값을 뭐라 부른다? 기울기라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를 뭐라 한다? 기울기라고 합니다. 자, 여기 선생님이 흰색으로 지금 참고해서 당구장 표시 뒤에 그린 내용을 바탕으로 본다면 우리는 뭐를 할 수 있게 된다? 요거 보면 가로축에 뭐가 들어가고? 그치, P, 시간이 들어가고, 세로축에 S, 즉 뭐? 거리가 들어간다면 거리와 시간이 나타나는 그래프에서 어떤 기울기는 뭐가 된다? 네, 속력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확인해 보자면 봐봐. 여기 S, 여기 P. 자, A랑 B를 비교해 보자. 우리가 빠르다라는 것의 의미는 뭐와 뭐죠? 어떻게 비교할 수 있다? 빠른 거와 느린 것을 비교한다면? 일반적으로 더 빠르다라는 것은 같은 시간 동안 더 멀리 간다라는 소리죠. 이동거리가 커진다는 소리고, 혹은 우리 100m 달리기 이런 건 어떻게 기록을 비교해요? 같은 거리를 달릴 때 시간이 누가 짧냐, 즉 누가 빨리 도착하느냐로 빠르기를 비교하잖아. 여기 봐봐. 같은 시간 동안에 A는 이만큼, B는 이만큼 가니까 A가 빠르다가 되는 거죠. 혹은 같은 거리를 가는 데 있어서 A는 요때 도착하고 B는 이때 도착하니까 A가 빠르다는 거를 이야기할 수 있잖아. 맞죠? 응?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보자면 조금 더 우리가 지금 중등책에서는 언급하지 않는 조금 더 어려운 개념으로 가자면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냐? 평균과 순간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겠죠. 평균 점수, 평균이라는 말을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거는 평균 점수다, 그지? 보통 평균 점수는 어떻게 구하죠?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2학기부터 시험 쳐야 될 거 아니야. 2학기 중간고사 평균 점수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내 개인의 평균 점수는. 그치, 내가 받은 각 과목의 점수를 다 더한 뒤에 그치, 과목 수만큼 나눈다. 만약에 우리 반의 과학 평균 점수를 구한다면 우리 반 아이들의 과학 점수 총합을 구한 뒤에 학생 머릿수만큼 나눈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죠? 그 평균이라는 말은 각 개별 값은 차이가 있지만 모든 아이들이 같은 정도의 값으로 점수를 받았다고 할 때 대략 몇 점쯤 받은 게 평균이다가 되는 거지. 그럼 평균 속력이란 건 무슨 의미가 되죠? 여러분들 학원 올 때 뭐 타고 왔어요? 부모님 차를 타고 오거나 뭐 대중교통을 타고 오거나 뭐 기차를 타고 오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올 수 있다. 그지? 속력이 일정했나요? 일정할 수가 없죠. 빨리 달렸다가 늦게 달렸다가 신호등에 걸려서 기다렸다가 맞지?
그러면 이때 평균 속력이란 사실은 내가 출발해서 도착할 때까지 걸린 전체의 시간으로 내가 움직인 총 거리를 나눠주면 평균값이 되겠지. 그런데 사실 이 말은 내가 원하는 특정 구간의 시간 동안에 그 특정 구간에서의 거리를 구하는 건데, 설명하자면 그죠? 그럼 요거 한번 볼까요? 자, A랑 B 두 사람이 달리기를 했습니다. 그 달리는 동안에 시간에 따른 거리를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전체 평균 속력은 A와 B가 같다 다르다? 같죠? 봐봐. 이만큼의 시간 동안 둘 다 얼마만큼 움직였다? 이만큼의 거리를 둘 다 똑같이 움직였잖아. 응? 맞지? 이만큼의 총 시간 동안 이만큼의 총 거리를 움직였으니까 이 둘의 빠르기, 즉 평균 속력이라는 거는 요점에서 요점을 이은 이 직선의 기울기가 평균의 빠르기가 되겠지. 그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1구간과 2구간으로 나눠서 이걸 생각해 본다면 1구간에서는 A가 빨랐어요? B가 빨랐어요? 1구간엔 A가 빨랐지. 왜? 1구간의 평균 속력은 A는 요 시간 동안에 이만큼을 움직였으니까 요 점에서 이 점을 이은 이 직선의 기울기가 A의 평균 속력일 거고, B는 같은 시간 동안 요거밖에 못 갔잖아요. 그래서 이 점과 이 점을 이은 이 직선의 기울기가 B의 평균 속력일 거 아니야. 구간 1에서의. 근데 구간 2에서는 누가 빠르죠, 그러면? B가 빠르지. 구간 2에서는 A는 요 점에서 요 점을 잇는 요 직선의 기울기가 A의 2구간 평균 속력일 거고, 요 점에서 이 점을 잇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B의 2구간 평균 속력이겠죠. 지금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보여요? 결국 평균 속력을 구한다라는 말은 해당 구간의 양끝 두 점을 이은 뭐의 기울기? 직선의 기울기가 평균 속력이 되고 있다. 그죠? 맞지? 그렇다면 순간 속력 어떻게 구할 건데? 여기서 요 그래프에서 A만 잠깐 볼까요? A의 속력 중에 1초일 때와 3초일 때와 5초일 때를 생각해 봅시다. 언제가 제일 빠르죠? 각 순간의 평균 속력이 언제가 제일 빠르죠? 1초일 때, 3초일 때, 5초일 때. 순간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매우? 책이 안 나와요, 이거 지금 고등과정이라서. 순간이란 아주 매우 짧은 시간 간격을 우리는 순간이라고 그러죠. 눈 깜빡할 새.
맞지? 그럼 1초인 순간의 빠르기는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1초 바로 직전부터 시작해서 1초가 지난 직후까지의 평균 속력을 구하면 되겠죠. 맞는 말이다, 그지? 그러면 1초인 시간에 무한히 가까워지는 요 왼쪽 점과 1초인 순간에 무한히 가까워지는 오른쪽 점, 두 점을 잇는 직선을 그린다고 하면 여기서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무한히 가까워진다 그랬다, 그지? 무한히 가까워지려면 점이 두 개로 보이겠냐, 하나로 보이겠냐? 하나겠죠, 사실상. 맞지? 그러면 결국 이 순간의 빠르기는 그 사실상 1초인 점, 한 점만 지나가게 되는 직선의 기울기가 될 거 아니야.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이 뜻이 되죠. 원하고 직선을 어떤 평면 위에 원과 직선을 그렸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위치 관계는 세 가지가 있죠.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평면에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세 가지. 원과 직선. 두 점에서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남은 하나가 뭐죠? 한 점에서 만난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접한다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때 직선을 뭐라 부른다? 접선이라고 하거든요. 즉 1초인 순간의 빠르기는 1초인 점을 지나는 접선 기울기가 되는 거야. 3초인 순간을 지나는 접선 기울기, 5초인 순간을 지나는 접선 기울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A 그래프에서 각 순간의 접선을 그려보면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돼? 커지고 있어? 작아지고 있어? 작아지고 있죠. 그러면 A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느려지고 있다? 그치. 매 순간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하고 있다? 느려지고 있다는 소리인 거지. 자, 여기까지 한 칠판 동안 설명한 걸 딱 하나의 표시로 묶어서 표현하자면 S가 거리죠. V는 속력이잖아. ST 그래프, 거리가 시간에 따른 거리로 나타나는 그래프에 무엇이 기울기가 뭐더라? 속력이다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혹시 필기 덜한 거 있으면 빨리 필기 마무리. 자, 그 다음 이야기는 뭐냐? 등속 직선 운동을 이해하는 겁니다. 자, 등속 직선 운동이란 무엇을 말하는 거냐? 등속이라는 거는 속력이 일정하다. 맞죠? 직선이라는 건 방향도 일정하다가 됩니다. 그러면 등속 직선 운동은
속력과 방향이 모두 뭐한 운동? 일정한 운동이죠.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려나 모르겠다. 맨 처음에 우리가 저 앞쪽에서 여러 가지 힘을 배울 때 힘이란 어떤 효과를 만들 수 있다고 배웠다? 무엇을 바꾸거나 무엇을 바꾼다고 했게? 힘이라는 것은 물체의 모양이나 형태를 변화시키거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킨다 그랬죠. 이때 운동 상태라는 것은 빠르기, 속력과 방향을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등속 직선 운동이란 물체에 어떤 경우 아무런 힘이 가해지지 않고 있거나 혹은 가해지는 모든 힘을 합했더니 뭐랑 같은 경우? 0인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해가 되죠? 자, 등속 직선 운동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세로축에 속력을 놓고요. 가로축에 시간을 잡을게요. 등속 직선 운동이면 어떤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죠? 여기에서 속력이 일정해야 되니까 시간축에 나란한 직선이 나와야 되겠지. 그지? 자, 요런 직선이 그려질 때 여기가 델타 t고 여기가 v라면 이 사각형의 넓이는 무엇을 의미하죠? 네. 움직인 거리가 되잖아. 이거를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자, 요거 보세요. 속력 V. 속력은 단위가 뭐죠? 속력의 단위는 뭐 킬로미터 퍼 아워도 있지만 과학에서는 미터 퍼 세컨드를 씁니다. 이것의 뜻이 뭐다? 1초에 갈 수 있는 거리의 양이 속력이죠. 맞지? 자, 곱하기 시간. 델타 t 단위는 초죠, 초. 자, 곱하기 시간. 자, 여러분들 하나 물어볼게. 2 곱하기 3이랑 3 곱하기 2는 어떻게 다르죠? 선행을 많이 하면 멘붕이어서 대답을 못하는 가장 예리한 질문입니다. 2 곱하기 3과 3 곱하기 2는 어떻게 다르죠? 나 오늘 수학 개념 어려운 거 안 할 거야. 그래 놓고는 미분적분 다 가르칠 거예요. 이 곱하기 3은 2를 3번 더한 거고요. 3 곱하기 2는 3을 2번 반복해서 더하는 거죠. 2 곱하기 3은 2를 3번 반복해서 더하는 거고. 초등학교 때 배운 것 같다, 그죠? 2학년 때나 3학년 때쯤 배우지 않나? 더하기와 곱하기 하면서. 곱하기 시간이라는 건 뭐다? 얘를 t초 혹은 t 횟수만큼
반복해서 더해라라는 소리잖아. 맞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값이 뭐다? 거리, 단위는 미터죠. 뭐? 총 이동한 혹은 총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나온단 말이지. 잘 봐봐. 4m/s를 몇 초 동안? 3초 동안 움직이면 몇 미터 움직인 거죠? 우리는 12m 움직였다는 걸 알잖아. 근데 이 운동을 우리가 눈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게 하려면 이런 거죠. 봐봐. 처음 4m/s라는 건 뭐예요? 1초 동안에 4m를 움직인 어떤 운동을 한다는 거잖아. 얘를 몇 번 했다고? 그 다음 1초에도 4m. 그 다음 1초에도 4m 해서 도합 총 몇 미터 움직였다? 12m 움직였다는 소리란 말이지. 요건 이해가 되죠? 이렇게 하니까. 자, 그럼 우리 요 앞에 요 그래프를 바탕으로 요런 생각을 해볼까요? 자, 첫 번째. 저 그래프에서 거리와 시간은 정비례하죠. 맞지? 거리와 시간은 정비례 관계잖아. 그럼 이 관계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뭐가 된다? 거리, 시간이 정비례라는 말은? 세로축에 S, 가로축에 T를 놓았을 때 정비례 그래프잖아. 그럼 이때 아까 요 기울기가 뭐다? 기울기가 속력이 되겠다. 그지? 아까 배운 거잖아. 자, 그러면 두 번째, 조금 더 어려운 거. 만약에 속력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그럼 어떤 그래프가 그려지게 된다? 만약에 속력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세로축의 속력을 가로축의 시간을 그렸을 때 이게 VT 그래프잖아요. 속력이 이렇게 변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 자, 봐봐. 이 그래프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잘라. 그리고 그 안에 꽉 끼는 뭐로? 사각형 넓이의 합으로 뭐를 구할 수 있게 되죠? 근사값을 구할 수 있지. 맞지? 그래프 밑넓이의 근사값을 구해지는데 지금 보면 지금 요만큼 아직 다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남아있잖아요. 요 오차를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요? 결국은 요 간격 델타 T를 아주 얇게 자를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종이보다 얇게. 아주 짧은 시간 간격으로 사각형을 꽉 끼워 넣는다면 빈틈없이 요 각 구간을 꽉 채울 수 있겠지. 맞지?
즉 속력과 시간의 그래프가 만들어질 때 그 밑넓이가 뭐가 되더라? 거리가 된다는 개념. 맞지? 뭐다? 거리 그래프의 기울기가 속력이었다면 반대로 속력 그래프의 밑넓이는 뭐가 된다? 거리 변화가 된다는 거죠. 오케이? 자, 여기서 다중섬광 사진이라는 거와 시간 기록계라는 게 있어요. 다중섬광 사진을 가장 잘 표현해 놓은 게 124쪽의 5번 그림입니다. 아니면 넘어가서 126쪽에 보면 14번, 15번, 20번, 22번 저렇게 나오는 사진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중섬광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 우리가 카메라로 어떤 사진을 찍는다는 거는 셔터를 잠깐 열었다 닫는 시간 동안 들어온 빛이 필름에 찍히는 거거든. 그런데 원래는 밖에서 빛은 늘 들어오고 싶은데 셔터를 짧은 시간 찰칵하고 찍는 거잖아. 근데 다중섬광 사진은 어떻게 찍는 거냐면 반대인 거야. 아주 깜깜하게 어두운 방에서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플래시를 팍팍팍팍 터뜨려 주는 거지. 그러면 그 플래시의 빛이 발사돼서 물체에 튕겨 돌아오는 반사되는 빛만 순간 필름에 연속적으로 찍힐 거 아니야. 그걸 다중섬광 사진이라 그래. 다중섬광 사진은 예를 들어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무빙워크가 있다면 사람이 어떻게? 요렇게 찍힐 거 아니야. 맞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무빙워크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화살표 반대쪽부터 처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찍힌 사진이 되겠죠. 맞지? 그런데 시간 기록계는 뭐냐면요. 과학실에 있는 수레 있잖아. 수레에 종이 테이프가 쭉 달려 있고요. 여기서 펀칭기가 자기 혼자 왕복하면서 점을 다다다다다닥 찍어주는 거야. 그럼 종이 테이프가 이쪽으로 갈 때 점이 다다다다다다다닥 찍히는 효과가 날 거 아니야. 요거는 우리가 요렇게 볼 수 있어요. 봐봐. 시간 기록계에서는 점 찍는 기계는 고정돼 있고 종이가 움직인단 말이야. 맞지? 점 찍는 기계는 유지돼 있고 종이가 이렇게 움직여 간다고. 자, 그럼 둘 다 봐봐. 물체가 지금 오른쪽으로 움직였잖아. 그때 제일 먼저 찍히는 점은 오른쪽 점이죠. 알겠어요? 그래서 시간 기록계는 요런 종이 테이프에 점이 요렇게 점이 다다닥 찍혀서 나올 텐데 여기서 운동 방향이 이쪽이라면
여기부터가 1번, 2번, 3번, 4번 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간격이 변하는 걸 보고 빨라졌는지 느려졌는지도 뭐 할 수 있다? 파악할 수가 있겠죠. 맞지? 그리고 이 시간 기록계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꼭 찾아야 되는 문제 있어요. 시간 기록계나 다중성광사진 둘 다. 뭐가 나오냐면 1초에 몇 번이라는 말이 문제에 들어있어요. 뭐 예를 들어 1초에 60번 혹은 같은 말로 60Hz라고 적혀 있을 거란 말이야. 이건 무슨 뜻이냐? 점 찍고 그 다음 점을 찍는 한 칸 간격. 사진을 찍고 그 다음 사진을 찍는 한 칸 간격의 시간이 60분의 1초라는 소리예요. 점을 헤아리는 게 아니라 뭐를 헤아리는 거다? 시간이잖아. 간격을 헤아리는 거고 한 칸에 60분의 1초라는 말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 여섯 칸이 0.1초가 되겠죠. 이 칸수를 이용해서 시간 간격을 체크하고 조절하셔야 되게 됩니다. 아시겠죠? 알겠지? 일단 요거 마저 필기해 두세요. 자, 지금부터 고등과정 본격적인 설명입니다. 중등에 언급이 되긴 해요. 근데 식으로는 설명 안 해, 중등과정은 원래는. 근데 우리는 제대로 식을 배워보자라는 겁니다. 가속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A. 가속도는 두 가지로 설명이 돼요. 바로 델타 T분의 델타 V라는 말과 M분의 F라는 말이 있어요. 요거 뒤에 걸로 만들면 우리가 아는 그 식입니다. F는 ma, 뉴턴의 운동법칙이다. 그죠? 근데 오늘은 요 앞부분 이야기를 할 거예요. A는 M분의 F. A는 델타 T분의 델타 V. 근데 이거 왠지 아까 본 모양 아니냐? 아까 앞 칠판에도 딱 여기쯤에 적혀 있었던 것 같은데. V는 뭐분의 뭐였죠? 델타 T분의 델타 S가 V였지. 그러면 요거 봐봐. 가속도라는 건 델타 T분의 델타 V니까 가로축에 뭐 시간을 놓고 세로축에 뭐를 놓는다? 속력 V를 놓게 되면 보세요. 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A가 0보다 크고 일정한 운동이죠. 맞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A가 0보다 작고 일정한 운동이잖아. 이렇게 그려지면 A가 0인 운동이죠. 요게 우리 등속 직선 운동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위에 거나 아래 거. 이거를 무슨 운동이라 그런다?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고 합니다. 즉, 요 뒤에 뭐가 붙는다 이제? A. 가속도라는 개념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 여기서 어떻게 된다? 속력 그래프의 기울기가 A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것도 되겠네? 당연히 가속도 그래프의 밑넓이는 속력이 될 거고, 얘네들을 다루는 기준은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된다가 역학 핵심인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그래프를 그리면 이 운동과 관련된 내용들을 파악하기가 좋을 거다? 어떤 그래프를 그리면 운동을 파악하기에 가장 좋을 것이다? 칠판에 나와 있잖아요. 무슨 그래프? 그렇지. 속력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면 그 그래프의 기울기를 통해서 가속도를 알 수 있을 것이고, 속력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프 아랫면 넓이에 의해서 거리가 얼마나 움직였는지도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지? 자, 일단 요거 좀 봅시다. 아까 선생님이 공식 4가지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공식 4가지는 바로 이 가속도의 정의를 풀어낸 식이 됩니다. 하나씩 풀어볼게요. 자, 요 식을 좀 가져봅시다. A는 델타 T분의 델타 V니까 델타 V는 A 델타 T가 된다. 그죠? 자, 여기서 델타 V라는 녀석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V 나중 빼기 V 처음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쓰냐면 V-V0라고 쓰고 A 델타 T가 되겠지. 나중에 V를 그냥 V라고 쓰고요. 처음에 V를 V0라고 씁니다. 밑에 0을 그려와서 초기 값이라는 걸 표시해 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V0를 이항하면 어떻게 된다? V는 V0 플러스 A 델타 T가 나옵니다. 일단 요게 오늘 우리가 암기해야 되는 첫 번째 식이에요. 바로 1번 속력 시간 공식. VT식이라고도 합니다. 고등과정에 가면. 그리고 이걸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얘를 1차함수 기본형의 순서로 바꾸면은 V는 A 델타 T 플러스 V0가 되겠죠. 요게 뭐랑 같은 거다? Y는 AX 플러스 B의 꼬라지를 가지고 있는 거지. 맞잖아. A가 그대로 기울기죠. 지금 여기 동그라미 친 거 요거 기울기란 소리잖아. 맞지? 그리고 시간이 X축, 속력이 Y축. 그럼 V0는 뭐가 된다? 0초일 때의 시간. 0초일 때의 속력. 즉, 처음 속력, Y 절편이 되겠죠.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면 어떤 그래프가 그려질 거다? 세로축의 V, 속력. 가로축의 T. 시간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점점 빨라진다고 가정하고. 그럼 요 값이 뭐가 돼요? 맨 처음의 속력이잖아. 그럼 여기가 V0가 되겠지. 요렇게 자른다면 요 길이가 뭐가 되죠? 여기가 t초고 요 길이가 델타 t가 되겠지. 0에서 t까지. 맞지? 그리고 그때인 속력을 뭐라 부르죠? 나중 속력 V가 되겠지? 그럼 여기서 요거 봅시다. 자, 봐봐. 우리 이 길이 있죠, 요 길이. 요 선. 이 선의 길이가 V잖아. 맞죠? V는 어떻게 된다? 요 길이가 뭐다? V0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가 되죠? 네. V 빼기 V0니까 뭐다? A 델타 T가 되네? 맞지? 그러니까 뭐다? 첫 번째 식이 여기에 나오죠. V는 V0 더하기 A 델타 T. 자, 이거 지금 필기보다 칠판 봐야 돼. 이거 너희들이 따라서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만 제대로 그려도 여러분들 수능 칠 때까지 운동 그래프와 관련된 건 그래프만 그려도 다 풀려요. 운동과 관련된 문제는 그래프 딱 그리면 바로 답이 나와. 자, 봐봐. V는 V0 깎아 A 델타 T 값으로 구해진다라는 게 식이 바로 그래프로 보이잖아. 그리고 지금 이건 지금 무슨 그래프죠? 세로축의 속력, 가로축의 시간 그래프지. 속력 그래프니까 이 사각형의 넓이가 뭐가 되지? 속력 그래프 밑넓이잖아. 봐봐. 속력 그래프 밑넓이가 뭐라 그랬어요? 거리라 그랬지. 그럼 바로 이 사다리꼴이 거리잖아. 총 움직인 거리. 맞지? 그러면 자, 구해봅시다. S 어떻게 구할래요? S는 자, 처음에 밑에 사각형 넓이 어떻게 하면 구해지죠? 뭐 곱하기 뭐? V0 곱하기 네, V0 델타 T 더하기 자, 위에 삼각형 넓이 델타 T 곱하기 A 델타 T 삼각형이니까 곱하기 2분의 1. 그러면 정리하면 2분의 1 A 델타 T의 제곱이 되죠. (2번) 거시공식. 원래는 1번식과 2번식을 연립해서 시간항을 소거하는 겁니다. 세 번째 식은.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요 1번식 위에 요 줄 있잖아. 자, 여기 보세요. 1번식 기준에 이 줄을 가지고 와서 뭐에 따라 정리한다? 델타 T는 하면 뭐분의 A분의 V-V0가 되지. 얘를 대입하면 없어지는데 제곱도 있고 계산이 복잡해서 싫잖아. 그래서 전혀 다른 방법으로 세 번째 식을 가져오는 거예요. 사다리꼴이네요.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법. 윗변과 아랫변 길이의 합에 높이를 곱하고 2로 나누죠. 맞지? 그럼 여기서 윗변 V 아랫변 V0 곱하기 높이 델타 T 곱하기 2분의 1 해놓고 요 델타 T에다가
대입해도 되지. 그럼 어떻게 된다? S는 2분의 V 플러스 V0 곱하기 A의 V 마이너스 V0가 되잖아. 맞죠? 자, 이 식을 정리하면 뭐가 나온다? 자, 늘 강조합니다. 분수로 놓으면 실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분모를 다 뭐하자? 좌변으로 넘길게요. 넘기면 2AS는 뭐가 남았죠? 분모를 다 넘겼어요. 2A를 다 넘겼어요. 남은 식이 뭐지? V 플러스 V0, V 마이너스 V0. 어디서 본 것 같은데. A 더하기 B 곱하기 A 마이너스 B는? 어디서 본 것 같은 디자인 아님? 우리는 얘를 뭐라 부르죠? 이거는 중요한 건데 까먹으면 안 되는데.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는 빠르게 계산해 봅시다.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AB 마이너스 B제곱이니까 AB, AB 날라가서 V제곱 빼기 V0 제곱이 남죠. 합차 공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곱셈 공식에서. 세 번째 식. 거리 속력 공식. 그리고 봐봐. 자,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요 공식 있잖아, 요 공식. 요 공식에서 델타 t를 그냥 바로 넘겨볼게요, 반대편으로. 그러면 뭐가 되죠? 델타 t분의 s는 뭐가 남았지? 2분의 v 플러스 v0가 남았잖아. 근데 얘가 뭔데요? 총시간분의 총거리네? 얘를 뭐라 그랬게? 총시간분의 총거리? 오늘 배운 겁니다. 총시간분의 총거리를 우리는 뭐라 부르죠? 무슨 속력? 네, 평균 속력이죠. 얘가 뭐가 된다? 평균 속력이 되잖아. 그래서 평균 속력 공식은 2분의 V 플러스 V0가 되지. 자, 중요한 건 얘가 어디에 해당하는 값이냐인 거죠. 바로 여기입니다. 요 점과 요 점의 중점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가 평균 속력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의 넓이가 같아지잖아. 대칭이 되니까. 대칭으로 합동이 되니까 결국 뭐다? 평균 속력 곱하기 시간인 이 사각형 넓이와 그래프 밑넓이, 이 사다리꼴의 넓이가 어떻게 된다? 같아지죠. 요 식을 가지고 보면 결국 S는 평균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도 총 거리를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지. 박스가 하나, 둘, 셋, 네 개 나왔습니다. 그지? 요거를 좀 외워둬야 되는 게, 요 앞에 요거는 지금 필기됐죠? 요거만 지우고 선생님이 문제 하나만 내볼게. 한번 풀어봐봐. 근데 이 문제는 풀이 과정이 한 4가지 방법이 되거든. 오늘 배운 것만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푸는지 한번 찾아보고 싶어서요. 여기를 좀 지우고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30m/s로 달리던 자동차가 저거 이제 시속으로 전환하면 시속 108km 정도 됩니다. 제동장치를 작동해서, 즉 브레이크를 밟고 4초 만에 완전히 차가 멈춰요. 이 과정에서 속력의 감소가 일정했다고 한다면 멈추는 데 필요한 제동거리는 몇 미터일까요? 라는 문제예요. 차가 완전히 멈추는 데 필요한 거리는 몇 미터가 필요하냐라는 문제입니다. 푸는 방법은 지금 칠판에 남아있는 것만으로도 한 3가지, 4가지 정도가 돼요. 그리고 풀이법마다 풀이 과정이 복잡할 수도 있고 되게 단순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 풀어보세요. 필기 마무리하고. 가장 실수를 고등학생 선행을 시킨 뒤에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꼭 고등과정으로 풀려는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 문제를 풀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여기입니다. 문제 표시라는 거예요. V0죠? 정지했으니까 V 나중 속도는 0이고요. 델타 T고 A는 음수이며 우리가 구하는 거는 S입니다. 문제에 이 정도 표시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얘네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자, 어려운 길로 가는 케이스는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가속도를 구해. 4분의 0 빼기 30 해서 마이너스 2분의 15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라는 가속도를 구하고, 예를 들어서 거리를 구하려 했으니까 이식과 이식이 있겠죠? 이식에다가 하면 S는 V0t 2분의 1 AT 제곱하면 30 곱하기 4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5 4의 제곱 날려서 120 빼기 60 해서 60m 혹은 2AS는 V제곱 빼기 V0 제곱해서 2 마이너스 2분의 15S는 0제곱 빼기 30제곱 마이너스 15S가 마이너스 900이니까 S는 60m. 이런 개고생을 하는 것보단 여러분들이 구한 루트, 평균 속도는 2분의 0 더하기 30이라서 15m/s가 되고, 그래서 이동 거리는 15 곱하기 4라서 60m. 이렇게 나온 거잖아. 세 번째 방법. 방법이 하나가 남았거든요. 뭐도 되냐면 처음 속력이 30으로 일정하게 줄어서 4초 만에 멈췄죠. 자, 이동 거리는 요 삼각형 넓이네. 60m. 끝. 맞지? 그리고 여기서 평균 속도와 관련해서 재밌는 성질 하나 더는, 이 평균 속도 있잖아요. 얘는 2분의 t일 때의 순간 속도이기도 합니다. 이거 되게 많이 쓰게 돼요. 문제 풀 때. 오케이? 지워도 되겠죠? 지워도 되겠지? 자, 마지막 자유낙하입니다.
자, 자유낙하 운동이란 자, 기본적으로 뭐다? 공기저항을 무시하고 물체를 지표 부근에서 가만히 떨어뜨릴 때 지구 중력만 받아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자유낙하 운동이라 그래요. 자, 공기저항이 없다라는 말은 중력만 작용한다는 소리잖아. 그래서 알짜임은 중력. 그래서 9.8 곱하기 질량. 혹은 얘를 우리가 고등과정이라면 n 곱하기 g라고 할 거예요. 여기 우리 요 g라는 게 지구 중력에 의한 중력 가속도 값을 말하는 거고 요 9.8입니다. 결국 근사값이 중등에서는 9.8을 쓰고요. 고등과정부터는 소수점 귀찮다고 10을 쓰기도 합니다. 오케이? 자, M, 매스, 질량. 자, 지표 부근에서 가만히 떨어뜨린다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 처음 속력이 얼마다? 0이라는 소리야. 그때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다라는 말은 A는 n분의 F니까 이게 n분의 9.8 곱하기 질량이라서 얼마? 9.8 미터 퍼 세컨드 제곱. 즉, 중력 가속도를 가지고 떨어진다는 소리인 거야. 맞죠? 그지? 그럼 어떻게 되냐? 아까 우리가 배운 공식 세 가지 있었죠. V는 V0 플러스 AT. S는 V0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 이 AS는 V제곱 빼기 V0 제곱이라는 요 식에다가 이 식에 두 가지를 바꿔 넣는 거야. 뭐와 뭐? V0는 0, 즉 없애면 되고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 G, 즉 9.8을 넣는 식으로 바뀌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면 공식이 어떻게 바뀐다? V는 9.8T, 즉 GT인 거고 이동 거리는 2분의 1 곱하기 9.8T 제곱, 즉 2분의 1 GT 제곱.
그리고 2 곱하기 9.8 곱하기 S는 V제곱. 뭐? 2GS가 되겠죠. 맞지? 요게 우리가 말하는 자유낙하와 관련된 공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자유낙하의 식은 되게 재밌는 특징이 하나 나타납니다. 요 기울기가 9.8, 즉 G라는 소리잖아. 맞지? 세로축에 뭐? 속력, 가로축에 뭐? 시간을 줄 때. 자, 시간이 1초일 때 속력은 얼마이죠? 9.8이 되겠지. 2초면 19.6이 될 거고 3초면 29.4가 될 거 아니야. 아니면 G라고 한다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지. 시간을 T초로 주면 그때 물체의 속력은 9.8T, 즉 GT가 되는 거고. 맞지? 그때까지 떨어진 거리, 이 삼각형 넓이는 4.9T제곱, 즉 2분의 1 GT제곱으로 구해지겠죠. 딱 정해진 값들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요거 잠깐만 생각해 봐봐. 속력을 V로 고정시키면, 자, 물체가 떨어질 건데 점점 빨라지잖아. 빨라질 때 속력이 V가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몇 초가 걸리죠? 요 시간은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자, 요거 봐봐. 여기서 여기로 갈 때 G를 곱했지. 9.8을 곱한 거잖아. 그 말은 어떤 것도 성립이 된다? 얘를 여기로 가지고 오려면 뭐로 나누면 된다? 9.8로 나누면 되네. 맞잖아. 그게 기울기의 개념이란 말이야. 그러면 뭐분의 뭐? 9.8분의 V 혹은 G분의 V가 되겠죠? 그치? G라는 거 여러분들 어렵게 여기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에서 중학교 넘어오면서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뭐랑 똑같은 거냐면 초등학교 때 원주율 얼마라 그랬어요? 3.14. 중학교에 올라오니까 파이. 그러면 중학교 때 중력 가속도를 9.8이라고 한단 말이야. 이게 뭐냐면 1kg이 9.8N이다 하는 그 9.8이에요. 우리 중력할 때 나왔던 숫자 있지? 그건데 그거를 얼마로 바꾼다? 그냥 고등과정부터는 숫자 9.8 대신에 기호 G를 쓰는 게 다인 거야. 그러면 그때까지 떨어지는, 속력이 V가 될 때까지 떨어지는 넓이는 이 삼각형 넓이겠네? 맞죠? 그럼 이 삼각형 넓이는 2G분의 V제곱, 즉 19.6분의 V제곱이 되겠죠. 맞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결국은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거. 이동거리가 h일 때 높이 h에서 떨어진다면 바닥에 도착하는 시간은 우리 요식에서 요게 h라고 하면 시간이 얼마냐 물어보면 다 넘기고 루트 씌우면 되겠지. 그래서 요 값이 2G분의 h, 즉
19.6분의 h가 되는 거고. 그러면 그때 속력은 루트 2gh, 즉 루트 19.6h로 고정값들이 다 만들어지는 거야. 맞죠? 문제에서 자유낙하 운동에서 시간이든 속력이든 떨어진 높이든 아무거나 하나만 준다면 남은 두 개의 값은 전부 다 어떻게? 고정적으로 계산이 되는 값이 된다는 거고,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 지금 요 계산에 질량이라는 기호가 남아있어요, 남아있지 않아요? 질량이 남아있어, 남아있지 않아? 요 이후로. 여기서 질량이 약분돼서 날아간 뒤로 질량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잖아요. 맞지? 그 말은 뭐다? 자유낙하하는 과정에서 물체의 빠르기는 공기 저항만 없다고 가정한다면 질량과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이 똑같이 떨어지겠죠. 맞지? 대신에 그러면 쇠구슬과 깃털을 서로 떨어뜨리면 쇠구슬이 빨리 떨어지고 깃털이 천천히 떨어지잖아. 일상적으로는. 그죠? 왜? 첫 번째가 우리 소위 말하는 공기 저항은 단면적에 비례합니다. 단면적, 즉 넓이에 비례해요. 깃털은 질량에 비해 넓이가 어떻다? 매우 크지. 쇠구슬은 질량에 비해 넓이가 매우 작죠. 두 번째로 표면의 형태와 재질의 결정을 받아요. 쇠구슬은 어때? 맨질맨질하잖아. 맞죠? 표면이. 맨질맨질하기 때문에 공기저항이 상대적으로 적은 형태를 띠고 있는 거고, 깃털은 평평하고 표면이 거칠거칠하죠. 따지고 보면. 그만큼 공기저항을 어떻게 받는 구조다? 많이 받는 구조. 그러니까 쇠구슬은 중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공기저항이 정말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쇠구슬은 공기에서 떨어뜨리나 진공에서 떨어뜨리나 떨어지는 운동은 큰 차이가 난다, 안 난다? 안 나. 근데 깃털은 어때요? 중력은 약한데 공기저항은 상당히 크단 말이야. 거의 합쳐서 뭐가 될 정도에 가깝게? 0이 될 만큼에 가깝게. 그러니까 깃털은 공기 중에서 떨어뜨리면 되게 천천히 떨어지지. 저항이 큰 만큼. 그런데 진공에서 떨어뜨리면 어떻게 된다? 쇠구슬이나 깃털이나 질량에 상관없이 어떻게 떨어진다? 똑같이 일정하게 빠르기로 같은 형태로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과제는 129쪽까지 한번 최대한 128쪽까지. 129쪽은 다음 주 시험 치기 전에 내가 추가로 설명을 조금 더 해줄게요. 128까지 풀어오고 매겨오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지 내고 가고 끝.